SPC그룹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1년 새 벌써 세 번째 사고인데요. 첫 번째 앵커에픽에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이번 사고 어디서 어떻게 난 거예요? 네, 어제 오후 12시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네. 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배 부분이 기계에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하.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서 다행히 호흡이 돌아와서 수술을 마친 뒤에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성 이 반죽 기계에 몸이 끼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당시 2인 1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근로자가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켜서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당 동료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아이고. 전해졌고요. 이 SPC 측은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전 생산 라인 모두 중단했다.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공장에서 난 사고가 1년 새 벌써 세 번째나 돼요. 그렇습니다. 이 당장 대국민 사과 말뿐이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요. 지난해 10월에 같은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이 마찬가지로 기계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맞아요. 이때도 반죽 재료들을 섞는 이 교반기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지난달에 이 해당 같은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아하. 바로 지난해에는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아예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지난해 10월에 이 평택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요. 이 SPC그룹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거듭 감사드립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빌려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후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 설명 들으면 뭐가 바뀌었을까 의문부호가 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10월이었죠. 안타까운 20대 여성 노동자의 끼임 사고 이후로 3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 안전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올해 3월까지 안전보건 분야, 그러니까 노후시설 교체하고 작업 환경 개선하는 등의 분야에 약 165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역시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하고 안전비용 더 드리겠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 일어나요.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결국 안전은 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작업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네. 늦추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안전을 더 담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또는 2인 1조나 3인 1조 작업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서 뭔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거나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배치하게 했는지 등등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같은 안전비용 투자가 이어지면 당연히 어떤 제품의 생산 가격이나 물가 등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안전을 위해서 비용 지불을 기꺼이 하는데 합의를 저는 국민적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원가 절감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 때만 안전비용 뭐 하겠다 하지 실질적으로 그 조직 문화에서부터 비용을 투자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설전부위원장. 작년에 사망사고 이후에 소비자들 해당 이 그룹
빼서 판매하는 제품들 불매 운동이 일어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보면 피해는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본사가 져야 될 책임들을 오히려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입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본사에서 뭐 보전 조치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뭐 지원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선량한 가맹점주들만 오히려 제품을 공급받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거, 우리 동네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맹점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사가 이렇게 과연 정신을 차린 것인가? 매번 반복되는 사고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정부 차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서 또한 저는 그냥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지원책이라든지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소송을 걸어야 돼요. 저는 이런 본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좀 갑을 간의 관계라서 섣부르게 어떤 주장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하고 또 지원 대책도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본사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재 변호사,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설주한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가맹점주도 가맹점주지만 소비자들 여론도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도 정말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도대체 사람 목숨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무조건 빨리빨리 효율성만 강조하는 문화 이젠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반복된다는 거는 그리고 2인 1조로 작업을 함에도 이런 사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 문제인 것 아닌가.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된 것인지 정말 제대로 살펴야 된다는 여론 의견 정말 지배적이고요.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관계 단계자들도 속도를 추구한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점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금 반복되는 불매 운동에도 이번 일 또 발생했습니다. 여론 뭐 더 악화될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여론들 들어보면요. 뼈를 깎는 노력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막 다 끝나고 나온 거예요? 네. 안 해보고 저에 대한 테러 예고 보고 예고 뉴스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의 참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장갑차 세워놓고 무장 실탄 장착한 소총 등 경찰관들 세워서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 자, 이번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런 협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협박글이 올라온 건데요. 임주혜 변호사, 네. 이번 협박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살인 예고, 테러 예고글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하.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는 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메일 계정을 통해 이런 메일이 발송되었는데 지난 7일 새벽 발송된 메일입니다. 8월 9일 오늘이죠. 네. 오후 3시 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내 도서관 반경 300m의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면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8월 9일 오후 3시 34분까지요. 지금 13분 남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후 이런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한 이후에요. 국회 도서관에 폭발물 처리단 등을 보내서 탕지 작업도 벌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뭐 협박 글에 따르면 뭐 이제 한 10여 분. 근데 뭐 지금 뭐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으로 일정 소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협박성 메일이 뭐 사실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라든지 어떤 실제적인 테러가 있었거든요. 또 개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뭐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그런 총기 휴대가 불법인 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어떤 염려를 해서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뭐 치안이 저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모를 어떤 불상사를 대비해서 수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네. 이 사건의 이번에 협박 메일에서 보면 되게 그러니까 공교로운 점은 뭐냐면 다 공개된 정보들, 이메일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것들이에요. 네. 뭐 일본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에 있는 변호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는 것도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왜 그렇게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다수죠.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어찌 보면 야당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열어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협박뿐만 아니라 어떤 이걸 열어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한번 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협박 글뿐만 아니고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미지수 기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유명 아이돌 가수에게도 협박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살해 협박, 정치계, 이제 연예계까지 덮쳤습니다. 걸그룹 에스파 윈터 씨를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요. 아이고. 이틀 전에 올라온 글인데 내일 출국하는 에스파 윈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에스파는 어제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글을 발견한 네티즌의 신고로 소속사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윈터 출국할 때 공항의 경호 인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합니다. 자, 역시나 그룹 에스파는 무사히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인천공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자 보니까 어제 오전 기준 보니까요. 살인 협박이나 예고글로 67명 검거됐는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6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장난이었다, 뭐 관심 받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상황이 이 정도면 이건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이게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른바 테러 예비글 때문에 동원되는 공권력의 숫자 그리고 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뭐 장난인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계 공무집행 방해 정도로 기존에는 그쳐왔던 관례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협박 내지는 나아가서 살인 예비 등의 이 중범죄 혐의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서 명확히 하고 있고 실제 일부는 구속 수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장난에, 호기심에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잡힐까 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려는 분이 있다면 이미 대부분 다 검거가 되어서요. 맞아요. 조사받고 있고 구속 수사도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사이트가 그동안 이 유저들의 여러 가지 이 허위 사실이나 모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을 잘 안 해주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에 대해서는요. 아주 신속하게 그 아이디, IP 주소 다 알려줍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단 분들, 유튜브 구글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 테러 예고 단 댓글 같은 경우도 신원 특정돼서 바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 기업일수록 대중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이 유저의 아이디나 IP 등을 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라고 해서 이런 장난치셔도 안 된다는 점까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 변호사, 지금 뭐 기업들의 조치에만 뭐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그렇다고 놔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뭐 이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내가 위해를 가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협박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중을 상대로 살인 예고, 테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어떤
위해를 입을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뭐 살인, 무기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뭐 살인, 예고, 예비죄 같은 걸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 특정인을 협박하는 것보다 공중 다수를 협박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그 공포심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낭비되는 경찰 공권력 등을 생각해 보면은 사회에 끼친 해악의 정도가 일반 협박죄, 일반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도 공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임지혜 변호사 얘기한 대로 법무부가요 오늘 살인 예고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인 예고글과 더불어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1년에 일어났던 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 추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성이나 정당 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등 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주원 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영국은 살인 예고글의 대테러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테러 방지법에 의거해서 정보 당국이 온라인 글을 감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도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해외 사례만큼 이렇게 더 나간다면 어떨까? 이건 좀 과한가요? 어떤가요? 저는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범죄 형태. 과거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기존에는 우리가 살인 예비죄를 처벌하는 범죄에서도 어떠한 살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묻지마 범죄라든지 정말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범죄에서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어떤 테러란 건 무엇이겠어요? 어떤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범죄 행위가 다 테러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구체성을 조금 완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대테러에 관한 법을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지금 빈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1년에도 몇백 번씩. 이것이 80년 초반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모방 범죄가 한두 건씩 계속 되다 보니 이게 저변이 확대가 돼버리고 폭발을 해버리고 범죄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일방적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위하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이라든지 어떠한 법무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의 선제적인 어떠한 일이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어떤 사익이 충돌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조금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대테러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법들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지금 뭐 우리도 대테러 방지법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이 테러라는 이런 카테고리에 묶어서 적용하는 거 지금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근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거 너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유럽 등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총기를 사용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총기 사용을 안 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또는 이번에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인도에 있는 행인들을 굉장히 거칠게 밀치고 사고를 내면서 많은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네. 총기가 없다고 해서 테러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이른바 선진국에서 외국에서는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주로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 많이 저지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뭐 본인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저지르는 양상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묻지마 범죄 테러 형태로 규정을 하고 지금의 테러 방지법에서는 테러 행위자를 테러 단체 소속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개정해서
다중을 대상으로 테러에 의도를 지닌 개인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이제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처럼 제가 경미하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 5명 중 1명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를 계기로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주혜 변호사. 네. 오늘 오전에 이 잼버리 대회 운영 관련해서 김현숙 장관 브리핑 예정이 돼 있다가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비상대책 회의를 이유로 해서 30분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네. 11시 반에 열겠다 했었는데 이마저도 취소가 되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잼버리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학생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어제 잠은 잘 잤는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사실 제대로 밝혀져야지 저희도 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자꾸 꽁꽁 싸매고 있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번 이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은 취소된 대신 이제 2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안전하게 잘들 지내고 있고 뭐 한강 댄스 나이트, 경기 세계 문화유산 탐방, 뭐 보령 머드 체험 등 이런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태풍이 상륙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내일에는 외부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내용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우리 앞서 이제 영상 봤는데 김현숙 장관 논란되는 발언들 쭉 이어지고 오늘 예정됐던 브리핑 갑자기 취소되고 개연성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근데 제가 오늘 브리핑 취소 사유까지는 뭐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사전에 언론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세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국제 행사다라고 홍보했던 전북도의 무능을 많이 좀 비판하고 싶은 입장이지만 네.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이 행사 진행이나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정부 편을 들고 다 보호를 해주는 입장입니다만 그렇죠. 별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를 겸허하게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주한 부위원장, 지금 보면 뭐 준비 부족으로 잼버리 사실상 이제 파행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지만 이 발언이에요. 지금 상황이 위기 대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발언에서 이게 지금 특히나 지금 비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요? 아직 잼버리가 끝났나요? 오히려 다 잘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하셔도 정말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네.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 임시적으로 정말 전국에 다 지금 뿔뿔이 헤어지면서 대원들이 배치를 하면서 뭐 지역에서 최대한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대학 모든 걸 진짜 응급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한 기사를 보니까 예멘 대원들에 대해서 어디 모 대학으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했대요. 네. 뭐 170명에 가까운 어떤 식사도 다 준비를 하고 기숙사도 준비하고 갑자기 해서. 근데 알아보니까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인솔자 연락처를 알려야 될까요? 인솔자 연락처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멘 대원들은 입구 가지도 않았어요. 170명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구 가지도 않은 대원들에서 조직위에서 이렇게 배치하겠다라고 통보만 하고 그 대학에서는 그냥 대응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가부 장관이 지금 저런 얘기 됩니까? 위기 대응을 잘하거나 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저런 말씀을 벌써 하신다는 게 정말 김현숙 장관 참 그냥 장관직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여가부 장관을 수락한 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성가족부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것처럼
장관의 발언 논란 그리고 부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 그에 따라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여가부 폐지하려고 했죠.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 굉장히 의지가 강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반대를 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법을 통과시켜야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만 찬성하면 여가부는 바로 폐지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여기 누더기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었고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고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저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지금 목소리 들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허은하 의원은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저분들이 여권의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은 네, 저희가 대선 공약 만들 때 그 여가부 폐지 공약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초기에 관여를 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예전부터 여가부 통일부 폐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와 전혀 무관한 상태로 여가부의 역할을 변경하고 여기서 좀 굉장히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편향적인 젠더적 기능을 다 배제하고 약자 보호라던가 꼭 필요한 기능들도 있어요. 미혼모, 미혼부 지원,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복지부나 교육부 산하로 분리 배치하는 안 등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함께 내놓았던 것이거든요. 이후에 또 페이스북에 7자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도 저희 또 청년 참모진 등과 함께 논의해서 실시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사태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정부 조직법상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라 좀 계속해서 걸림돌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가 승리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선 공약은 이행하는 수순인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대응 부족 등이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국민 여론이 여가부로부터 돌아서게 하는데 나름의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잼버리 사태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선 공약에 대한 어떤 이행 의지는 결코 약해진 적이 없었다. 결국 총선 이후에 과반 정당으로 선택을 받으면 이것과 무관하게라도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기능을 재편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동력이 더 강해진 건 맞나요? 국민들께서 해당 부처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에서 이상할 정도로 여가부에 대한 비판을 안 해요. 보통 우리 국토부나 법무부나 이런 곳은 잘못한 게 없어도 원희룡 장관 물러나라, 한동훈 장관 물러나라 하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이 여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가부나 김현숙 장관에 대한 질타가 꽤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김현숙 장관의 사태 사자도 안 꺼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여가부 폐지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사안에서 국민적 동력으로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 저희는 원래부터 일관된 당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여가부 폐지나 여가부의 무능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은 설주환 부위원장한테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상민 장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장관직 사퇴해라 내려놔라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김현숙 장관 사퇴란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현숙 장관 당연히 사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이건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조직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오해를 받는 부분이 여성이 우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영문명이 있는데 영문 보면 여성이 이퀄 젠더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은
급의 어떤 그 평등하다라는 의미에서 여성인데 저게 우리가 여성 가족과다 보니까 여성이 우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칭 변경도 필요하고 기능적으로 아까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나는 어떤 부서별로 어떤 기능을 좀 재분배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충분히 저는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떤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공약을 지키려고 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협치와 관련된 부분이 그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고 김현수 장관 당연히 사퇴는 기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여가부 잼버리 사태가 아니고 이 잼버리 마무리되면 여가부 감찰 얘기 자꾸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요, 잼버리 대회 마무리되는 대로 여가부 장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국가적인 행사가 허술해진 배경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김현숙 장관에 대해 문책성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자, 다음 주에 국회가 16일 날 임시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가 열리면 이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이어질 텐데 특히나 여가위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 저희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잼버리 대회 예산을 두고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어제 이제 약 3만 7천 명 정도 되는 스카웃 대원들이 전국 8개 시도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동하는 버스비, 거기서 뭐 연수원이라고 하지만 먹고 자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무료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인당 이제 1박 하는 비용을 2인 1실 기준으로 15만 원으로 책정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비용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끼당 15,000원, 그리고 간식비 5,000원 이렇게 해서 이 식비도 1인당 그리고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12일까지 머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당 약 5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계산해보면 약 18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금 마지막 공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 보이거든요. 네. 이 공연이라도, 이 K-팝 공연이라도 잘 돼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공연, 대관하고 가수들 섭외하고 이런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300억 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이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지수 기자, 잼버리 대회 끝나면 이 비용들 정산하느라고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용을 쓴 다음에 사후 정산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례가 없어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각 대학교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가상 예산안을 짜서 제출하라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이번 잼버리에 한 1,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돈 다 어디다 썼냐 지금 비판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거 비판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제가 정말 화나는 게 이 1,100억 중에 조직이 운영 비용이 700억이 넘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직이 운영 비용을 줄이고 이거 다 인건비니 뭐 본인들 뭐 회의비니 식비니 뭐 해외 출장비니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 줄이고 에어컨 있는 냉방 건물이라던가 화장실 같은데 시설에 투자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돈을 더 쓰는데, 국민 세금 쓰는 데에 대한 이 시각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남은 기간 동안 이 잼버리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지만 기존의 예산 낭비라던가 99번이나 99번이나 갔다는 무분별한 해외 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로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해당 부처의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는 등 국민 세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에 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민지수 기자, 네. 이 돈 더 쓰는 거 우리 정부뿐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영국이요, 잼버리 최대 참가국으로 청소년과 인솔자를 포함해서 무려 4,400명이 참가했습니다. 맞아요. 스카우트 지난 4일 야영장 철수를 미리 결정하고 5일부터 서울 호텔로 이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이 약 100만 파운드, 16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요, 이 조기 퇴영으로 추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00만 파운드. 이 돈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가 계획한 일에 써야 할 돈이었는데 아하. 이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돈 문제도 그렇고요. 이 일정도 상당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공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역은 문제가 없는데 도착이 언제 되는지를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부 쪽에 연락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은 어디랑 잼버리 측하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잼버리 쪽으로 하고 지원팀들하고 하고 지원 나오시는 기관이니까 저희 최고 경영자들이 다 지금 여기 실시간 현장 다니면서 격려해주고 도움 주고 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빨리빨리 우리한테 안 와. 지금도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아직 인포메이션이 없어. 그쪽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정확한 이유를 먼저 얘기해주면 얼마나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기 예측을 해서 하는 거죠. 설주한 부위원장,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이래저래 혼란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어제 또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또 이 대원들 뭐 서너 명 또 경상도 있고 한 그런 일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낮 12시 46분 정도에 전남 순천시 그에서 이제 스위스 잼버리 대원들이 참가 대원들이 탄 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을 하면서 한 3명 정도가 지금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이 스위스 대원들이 서울에서 숙소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순천에 있는 숙소까지 옮겨서 수련회 도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가 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여가부 장관은 뭐 위기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지금 일부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되게 대처를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요. 참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정말 어떤 앞뒤 따지지 않고 전혀 뭐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손님을 잘 모시고 잘 어떻게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참 시민들과 국민들이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고 이런 좀 불상사가 있었고 좀 예를 들어 스위스 대원들 중에 다친 분도 계시지만은 다행히도 지금 전남 순천에서는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10월까지. 저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남은 일정 동안에는 최대한 좋은 기억 쌓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잼버리 차출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출. 네, 직장인 익명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들에 이제 공무원들이 잼버리 차출에 동원됐다 이런 제보 글들이 좀 잇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많은 인원이 갑자기 숙소를 옮기다 보니 인솔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방을 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차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 차출 분위기라면서 휴가도 내놓고 내가 지금 여행 계획도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취소하고 동원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문제를 일으킨 사람 따로 이걸 또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볼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잼버리 뭐 일단 뭐 11일 날 폐영식을 하지만 이래저래 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잼버리 대회인 것 같습니다.